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진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공동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까지 부동산 시장에 연이어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폐업과 부도를 맞은 건설사가 크게 늘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차량 가격을 3천만 원 넘게 할인하는 떨이 판매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선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하며 진입장벽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LG 스마트 TV에서 무료로 서울경제TV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이나 장비 설치 없이 인터넷 연결만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진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정성 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공동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권 내 부동산 PF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업권이 최근 연체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입찰을 시작으로 부실 채권 공동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매각에서는 총 18개 저축은행에서 약 1,360억 원 규모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부실 채권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매수자로는 우리금융 F&I, 키움 F&I, 하나 F&I가 나섰으며 이달 말까지 매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차 공동 매각은 지난해 말 진행한 1차 매각 때보다 참여사가 늘고 매각 규모도 커졌습니다. F&I 3곳이 참여하는 만큼 1차 매각 때보다 저축은행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지난 1차 매각에서는 우리금융 F&I 한 곳이 12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1,000억 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중앙회는 이번 공동 매각으로 개인 사업자 부실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확보된 만큼 향후 건전성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 매각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부실 채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자산 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2%를 웃도는 상황.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고금리도 길어지고 있어 저축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신규 예금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유치가 안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수익성이 계속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진행되는 2차 부실채권 공동매각 결과는 오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GS 리테일이 주주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파르나스 호텔 등을 떼어내 별도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파르나스 호텔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S 리테일과 신설회사인 파르나스 홀딩스로 나뉘고 파르나스 산하에는 현재 GS 리테일 자회사인 파르나스 호텔과 육가공업체인 후레쉬 미트가 속하게 됩니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고 분할 비율은 GS 리테일 0.8, 파르나스 홀딩스 0.2 수준입니다.
신설 법인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인적 분할은 한 개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기업 구조 조정에 이라 주주는 기존 법인 주식과 신설 법인 주식을 지분율대로 모두 갖게 됩니다. 기업 분할안은 오는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GS 리테일은 편의점, 홈쇼핑, 호텔 등 각 사업부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이 복잡한 사업 구조로 경쟁사보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 있다고 보고 기업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업 분할로 GS 리테일은 유통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파르나스 호텔업과 식자재 가공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꾸려 상호 시너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가 랜덤스퀘어의 네 번째 전시 감정 테마파크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 위치한 체험형 전시공간 랜덤스퀘어에서 감정 테마파크 전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감정 측정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는 감정 테마파크 속 감정 놀이기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관람객의 숨겨진 감정을 측정해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아케이드식 체험 전시로 진행됩니다. 오는 12일 개봉하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모티브로 기획돼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라일리가 새로운 감정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착안된 이 다양한 감정 측정 체험은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살피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폐업과 부도를 맞은 건설사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미분양 악재까지 겹쳐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는 결국 부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건설 수주는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된 부도 건설업체는 총 1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폐업한 건설사 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규 건설사 등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줄어든 14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건설사 부도와 폐업 건수가 늘어난 건 건설 경기 침체 속 공사비급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지속되자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는 결국 부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3,000가구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도와 폐업에 이르는 건설사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원 중소기업 중앙회와 손잡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이원 사옥에서 소상공인 동반 성장 및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현대차가 국내 주요 LPG 공급 사업자인 이원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 이원, 중소기업 중앙회는 포터2 LPG 모델을 구매하는 노란우산 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차량 20만 원 할인과 전용 멤버십 카드 발급, LPG 충전 10만 포인트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터2 일렉트릭 모델을 구매하는 노란우산 공제 회원에게도 차량 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소상공인들의 LPG 트럭 구매 및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렉서스 코리아가 플래그십 다목적 차량인 디올 뉴 LM 500H 공식 출시에 앞서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갑니다. 오는 7월 24일 출시 예정인 디올 뉴 LM 500H는 2세대 모델로 지난 2023년 4월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LM은 럭셔리 무버의 약자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공간 제공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탑승객을 고려한 편안한 승차감과 기능성, 우아하면서도 역동성이 느껴지는 실내외 디자인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차량은 2.4리터 직열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후륜에 EX3 적용된 다이렉트4 사륜 고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안정적인 핸들링과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떨어진 전기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넘게 차값을 할인하거나 아예 3천만 원 중반대 전기차를 출시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수요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게 이 전기차 인프라도 있지만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점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수입차 업체들이 전기차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국내 수입 자동차 업계가 파격적인 할인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신차 구매 정보 플랫폼 개차에 따르면 벤츠와 BMW가 신차 10종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 라인인 마히바흐가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 탓에 20% 할인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벤츠의 최고급 모델인 S클래스도 16.9%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할인되는 차량은 가격이 1억 350만 원부터 시작하는 벤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 EQE로 나타났습니다. 2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벤츠의 전기 대형차인 EQS SUV는 트림별로 2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BMW는 중형 SUV 전기차인 iX3 M 스포츠카를 8,260만 원에서 17%가량 내린 6,82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전기 세단인 i7은 등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3%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2,300만 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또 주력 차종인 i5 시리즈는 11에서 12%가량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준대형 전기 SUV 이트론을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출고된 차량의 재고 물량이 많이 남으면서 큰 폭의 할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내 업체들도 보면은 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동결을 했는데 이 성능은 개선됐는데 가격은 오히려 동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대중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신차의 가격을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경우 상품성 개선을 거친 EV6를 출시했지만 가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부분을 동결하며 진입 장벽을 낮춘 건데요. 여기에 트리플 제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유 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할인 혜택을 주거나 EV6 판매 시 잔존 가치 60% 보장 등의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기아는 3천만 원 중반대 소형 전기 SUV인 EV3를 공개하며 전기차 대중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값싼 전기차로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도 신형 아이오닉 5의 가격을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책정했는데요. 신형 아이오닉 5는 디자인 변화와 함께 84kWh의 4세대 배터리 적용으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458km에서 485km로 늘었습니다. 이 상품성을 강화했지만 가격은 역시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특화 금융 프로그램인 EV 올인원 리스, 렌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연기관 렌트보다 저렴한 월 이용료를 제공하고 또 월 8만 원의 충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 국산 전기차, 수입차 모두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국산 전기차는 판매량이 줄고 있는 반면에 수입 전기차는 2배 넘게 판매가 늘며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국산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16,500
86대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102.9% 증가한 13,86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는 미국 업체인 테슬라가 이끌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4월 국내에서 1,417대를 판매했던 테슬라는 올해 같은 기간 7,922대를 팔았습니다. 증가율만 따지면 459%에 달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해도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는 이 기간 작년 5,417대에서 올해 5,941대로 9.7% 증가했습니다. 현대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MW의 1월에서 4월 전체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는데요. 전기차 판매는 2,109대로 39.8% 증가했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 수요가 정체기에 돌입하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은 부담이 덜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은 수입차 고객은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보급형 전기차가 향후 전기차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힘을 합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은 오늘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에 접촉 사항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추진 사업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항공업계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지난달 현지 시간 3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힐튼 두바이 알 함로트 시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적 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는 지난 1974년부터 50년 동안 소속 편집장들과 애널리스트들로 구성된 글로벌 심사당을 구성해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항공사 인물을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고 세계 항공업계에 큰 기여를 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미레이트를 비롯한 6개 항공사와 에어링크, 피츠버그 국제공항 등 2개 항공업계 단체, 제임스 오건 전 에티하드 항공 CEO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ATW 총괄 편집장은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아시아를 넘어 세계항공의 운송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부터 LG전자의 무료 콘텐츠 플랫폼인 LG채널에 실시간 경제정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LG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가구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서울경제TV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LG 스마트 TV를 보유한 집에서는 오늘부터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무료로 LG 채널을 통해 서울경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LG 채널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로 2015년부터 LG전자의 모든 스마트 TV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습니다. OTT처럼 월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광고 시청을 대가로 무료로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입이나 장비 설치 없이 서울경제TV의 실시간 경제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으로 LG 채널에서 서울경제TV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 번호는 6월 한 달간 103번, 이후 7월부터는 199번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는 LG전자와 LG채널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고객들의 관심 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경제 전문 콘텐츠를 포함해 교양, 시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LG채널에서는 서울경제TV를 비롯해 글로벌 3,800개 이상의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경제TV는 BTV, U+TV, 지니TV,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삼성TV 플러스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임시 스펙스 추구 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고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현지 시간 2일 두바이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및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요구한 모든 걸 다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업계에선 수급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공기질도 계속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 광주 29.5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6도, 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수요일인 모레 아침 기온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 12도, 수원과 세종 14도, 서울과 인천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9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울진 12도, 속초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부산 15도, 제주 1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9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는데요. 수요일 강원 영서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